아놀드, 아직 흥미로운 실험들이 많아요. 정말 우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금성으로요? 아니에요. 금성 기상예보에 따르면 다음 1학년 동안 산성비가 내려요. 2분 만에 녹아내릴 거예요. 토성의 고리를 감상한다고요? 아쉽네요. 토성은 고체 표면이 없어서 가스에 빠져들 뿐이죠. 압력이 너무 빨리 상승해서 내장이 터지기 전에 푹 퍼질 거예요. 더 시원한 곳은요? 트라이톤, 네프투스의 달에 위치한 리조트 프로모션. 거긴 얼음도 있어요. 아쉽게도 물이 아니라 질소 얼음이고 가장 따뜻한 온도는 마이너스 418도예요. 피가 몇 초 만에 결정화될 거죠. 지난 20년간 우리 은하계에서만 수천 개의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적합하단 건 아니에요. 행성 HD 189733b에선 시속 5400마일의 바람이 녹은 유리방울을 날려보냅니다. 모래바람 마사지는 어때요? 또는 중력이 수십 배는 강한 케플러-442b는 어떨까요? 등에 5명의 친구를 태우고 걸어본 적 있나요? 다른 어떤 곳보다 더 고통받을 거예요. 몇 시간 내에 모든 뼈가 부러지고 뇌출혈로 사망하겠죠. 코르트-7b는 별에 너무 가까이 있어 표면이 용암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낮의 온도는 3600도에 달하고요. 바위가 증발해 용암비로 떨어져요. 선크림을 챙겨올 걸 그랬네요. 블랙홀 내부의 워프홀로 다른 은하로 가는 건요? 사건 지평선에서 떠다니게 될 거예요. 아마 영원히요. 통과한다면 이제 스파게티화 시간이죠. 길고 얇은 실처럼 늘어나 끝없이 당겨지고 블랙홀 내부에서는 원자 수준으로 찢겨집니다. 그냥 지구 실험이 낫겠죠? 아놀드, 크루 음식을 먹으면 어떡해요? 뭘 들고 있는 거죠? 설마 직접 만든 브리또인가요? 우주 비행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로켓이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네요. 준비해요. 문을 열려면 초록 버튼을 눌러야 해요. 셋, 둘, 하나. 초록 버튼이요, 아놀드. 초록색. 음식을 전부 버렸으니 우주 비행사들도 도우러 오지 않을 거예요. 8시간을 버틸 공기만 남았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직접 ISS로 가야 해요. 몸을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소닉처럼 달려도 몸은 같은 곳에 있을 거예요. 우주에서 움직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산소 탱크에 공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공기는 튜브를 통해 초당 5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방법으로 단 60초 만에 최대 3km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공기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브리또, 호일에 싼 걸 기억하나요? 호일이 우수한 반사판이죠. 호일로 돛을 만들면 반사되는 빛의 입자가 움직임을 호일에 전달해서 속도를 높여줄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있긴 한 거예요? 놓으면 어떡해요? 오, 그것도 방법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가스는 초당 3m의 속도로 나와요. 하루에 풍선 하나를 채울 양이죠. 잘 내보낼 방법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놀드, 뭐 하는 거예요? 브리또를 몇 개나 먹은 거죠? 조금 남았어요. 힘내요. 좋아요.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쇼를 기억하나요? 손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손가락만요. 이제 3m만 남았어요. 우주복에 조금을 분리하고 반대쪽으로 던지세요. 약간의 움직임을 더해줄 거예요. 저런. 빨리 소원을 빌어.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새로운 로켓을 발사했더니
우주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소행성을 발사했다고요? 아놀드, 진정해요. 아놀드는 소행성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소행성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천체이죠. 무게는 몇 그램에서 시작해서 수천 톤까지 나가요. 겁먹진 말아요. 소행성이 사람에게 떨어진 적은 1954년에 역사상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리에 맞았대요. 와, 누군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섰네요. 정말 용감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가장 짧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아니군요. 그럼 취소해요. 그런 거죠 뭐. 우리의 지구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까요? 설마? 아놀드! 좋아요. 자, 옷을 골라줄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딱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X에서 진행 중인 다트 프로젝트를 따라하죠. 2022년에 500kg의 우주선을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을 향해 초속 6km의 속도로 충돌시킬 예정이랍니다. 오토파일럿은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아놀드가 직접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영웅이 되는 거죠. 와, 아놀드 살아남았네요. 다른 하급 생명체들처럼요. 마치 미생물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물이에요. 지름 10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 내 반경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이 파괴됐거든요. 유황도 다량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파괴로 인한 먼지와 재는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태양의 광선을 막아버린 거죠. 자, 배고프겠죠? 우주선 안에 식량을 저장해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음식이 없었다고요? 어쩌죠? 이제 지구에 남은 음식이 없어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평균 거리는 38만 4,467km이고 달은 매년 3.5cm씩 멀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달 표면을 밟은 사람은 단 12명이라서 당신은 13번째가 될 거예요. 근데 운이 좋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상해봐요. 달에 당신 혼자 서 있는걸요. 네, 여긴 마이애미가 아니라 온도는 섭씨 영하 173도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지구보다 200배 더 높은 방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복은 꼭 착용하세요. 하지만 관광객으로서 호텔에 체크인을 할 수 있어요. 건설 예정은 2025년이긴 하지만요.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우주 비행사들이 남겨둔 멋진 기계들이 남아있네요. 아놀드, 루나 로버에 타서 엔진을 켜고 운전해봐요. 믿거나 말거나 달에도 바다가 있어요. 하지만 물이 아닌 굳어진 라바로 되어 있죠. 아놀드, 그쪽이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금 중국산 U2 로버를 망가뜨렸어요. 우주복도 망가졌네요. 안 돼. 휴스턴,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도움이 올 거예요. 네, 한 3일 정도 걸릴 거긴 하지만요. 산소를 잘 나눠 써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아놀드. 좋은 소식이에요. 살았네요. 하지만 손가락을 잃었어요. 아놀드,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래서 나사가 화성행 티켓도 준비했대요. 3시간 뒤 출발합니다. 인간들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 그런데 저게 정말 무서운 거야? 나는 바지에 실내를 했어. 그건 절대 마시지 마. 벌써 10,000시간이나 있었는데 안 무서워 보이네. 그럼 중력도 없애보자. 우주에 있는 것처럼. 그래요, 아놀드. 우주 게임을 할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나는 거라도요. 지구에선 중력이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점프하고 날아가는 것이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충분한 속도를 얻을 수 있다면 지구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력과 관성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지구 주위를 무중력 상태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요. 무중력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아함이 부족한 당신이라면 더욱이요. 오, 새로운 연료를 발견한 건가요? 황화수소.
몬스터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비행 훈련을 못 받은 건 마찬가지네요. 조심해요, 아놀드. 위험해진 것 같은데요. 열린 자물쇠로 인해 가스 밸런스가 엉망입니다. 수트를 입어야 돼요. 만세! 해냈어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괴물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대로는 오히려 괴물이 겁에 질리겠어요. 당신은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아놀드. 소리는 진공 상태에서 이동 못한다고요. 소리는 파동으로 이동해요. 진동하는 물체는 진동을 인접한 분자나 입자에 전달합니다. 우주에서는 공기 분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진동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공기도 소리도 없죠. 그냥 옷장에 앉아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걸리지 않을 때까지요.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여기가 마지막 문인가요? 뒤엔 뭐가 있을까요? 아놀드, 기다려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끝이네요.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배고파 보이는군요. 아놀드, 이것 좀 봐요. 미래에서 온 아놀드예요. 잠깐, 아놀드의 옷은 필요 없죠. 아놀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2050년으로 가는 거예요. 오, 저런. 사람들이 상상하는 밝은 미래와는 다르네요. 2050년에는 지구온난화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인구가 100억 명으로 늘게 될 테니까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 깨끗한 물이 부족하게 됐죠.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펩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믿어지나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은 펩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 미션으로 돌아가요. 2050년에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인공 임플란트가 있죠. 인간의 적인 드론들은 10km 거리에서도 임플란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놀드는 2050년 기준으로 가장 찾기 힘들고 무적인 사람이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용사들이여, 모여라! 자, 아놀드, 북쪽에 적군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자기 총에 의해 길이 막혔어요. 발사 무기 대신 전기 자극을 쏘는 거예요. 속도는 무려 시간당 7,000km에 달하죠.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어서요! 지하로 내려가죠. 총은 피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놀드. 스캐너로 드론을 감지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잊지 않았죠? 드론은 아놀드를 몰라봐요. 빨리 저쪽으로 가서 전원을 끄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놀드. 미래는 아놀드 같은 사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계속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놀드, 주위에 적이 많아요. 엑소수트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슈퍼 군인이 되어 장거리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체 활동이 이전보다 20배는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 아놀드는 무적이에요. 이제 조작법만 알아내면 되겠죠. 아놀드, 안 돼요! 미래의 아놀드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슬퍼할 시간은 없죠. 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플레임 트로어가 있어요. 사용해요.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오, 아놀드, 조심해요. 로켓이에요. 아놀드! 괜찮아요, 아놀드? 아놀드, 심하게 다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놀드를 고쳐줬죠. 거의 멀쩡한데요.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임플란트가 심어지지 않은 용사를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 이 사람이 하겠대요. 자, 포털로 데려가죠. 아놀드, 벌써 이러면 안 돼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실험 아이디어들이 남아있는데. 하지만 만약 당신의 의식을 드라이브로 옮길 수 있다면요? 얼마나 많은 기가바이트가 필요할까요? 믿기 힘들지만 아놀드의 뇌는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용량은 250만 정도의 기가바이트입니다. 각각 1TB 용량의 드라이브 2,500개를 말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세요. 불쌍해라. 걱정 마요, 아놀드. 곧 사이보그가 될 거니까요. 반은 로봇, 반은 인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겠죠. 뇌의 대부분은 다양한 생활 과정에 의해 사용됩니다. 방귀를 뀌기 위해서도 수백만 개의 뉴런이 필요해요. 의미 있는 기억의 양, 즉 기호 정보나 세계에 대한 지식은 전체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모두 배우는데 12MB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당신의 두뇌에서 모든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실제로 설명한 정도의 양은 아니었고요. 하나의 드라이브에 모든 것이 들어갔어요. 몇 가지 새로운 기능도 설치했답니다. 이제 당신은 계산기 없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뇌의 정확한 작업 기억은 한 번에 5에서 9자리의 숫자를 저장합니다. 이것도 40비트나 5바이트에 불과해요.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서 작업 메모리를 늘릴 수 있어요. 3, 5, 2는 3개의 요소이지만 352는 1개인 것처럼요. 아놀드,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피자를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플 일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다른 몇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토비가 당신을 못 알아보고 소파에 앉는 것도 불가능하고 일반 음식도 먹을 수 없어요. 일반 음식은 사이버 신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답니다. 저런, 또 실수를 반복하네요.